유류 지원 요청이 있었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북한 예술단원 210명을 태우고 있는 만경봉 92호, 지금 묵호항에 머물고 있죠. 북측 예술단이요. 강릉 공연을 진행할 때까지 묵호항에 계속 이제 머물게 됩니다. 당연히 배 안에서 먹고 자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겨울이기 때문에 난방도 떼야 될 테고요. 또 먹는 것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생필품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북한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항 이후에 저희 남북 간 협의 과정에서 유류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만경보호가 들어왔을 때 어쨌든 그 배에 계신 분들이 생활을 하셔야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러면 북측에서 가져온 걸로 생활하신 건가요? 제가 여쭤본 질문은 음식뿐만 아니라 유류나 발전기 포함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관련 정보는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유류 지원 요청이 있었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는 북측이 가져온 걸로 썼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점심은 만경봉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가져온 식자재로 먹는 건지 여부 하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류 지원 요청이 북측에서 있었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은 그 만경봉에 돌아가서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밥 먹을 때가 굉장히 많을 텐데 맛있는 것도 밖에 많고요. 그런데 하필 만경봉 92호로 다시 돌아가서 배 안에서 식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우리 사회하고 접촉을 차단하겠다는 게 결국엔 또 통제의 의미 때문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그 만경보가 들어왔을 때 네. 우리 영해상에 들어오는 게 그 오후 5시였습니다. 네. 그러면 검색하고 도선을 해도 6시 조금 넘으면 도착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멀미 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멀미가 심하면 육지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땅을 밟아야지 땅에 멀미가 밟으면 한 없어지죠. 30분에서 1시간이면 벌써 났는데 그렇죠. 그 멀미 핑계대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예술단을 가능하면은 우리 사회에 접촉을 안 시키겠다. 이런 의미인 저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땐 그런 목적도 중요한 주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될수록 우리한테 밥은 좀 좋게 얻어먹고 네. 나는 기름을 좀 가득 채워달라. 아. 이제 약 1만 리터를 넣어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네. 저 커다란 배가 약 9천 톤이 넘는 배가 이제 서 있으려면 그 동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불도 그렇죠. 들어와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하루에 약 1톤 이상의 그 기름을 써야 된답니다. 네. 결국 넣고 온 기름은 다 고갈될 수밖에 없고 네. 돌아갈 때 좀 넣어달라. 네. 큰 걸 노려서 밥값도 우리한테 부담을 안 주고 우린 그냥 기름만 가득 채워주면 오케이. 네. 이런 계산은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2년도에 부산 아시안게임에도 이 만경봉 92호가 왔었죠. 이때도요. 이 돌아가기 직전에 돌아갈 기름이 없으니 기름을 좀 채워주시라요 하면서 기름을 채워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똑같이 기름을 더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기름은 원산에서 부산에 올 기름만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네. 텅 비게 해놓고 우리 보고 채워달라 해서 채워서 갔습니다. 네. 채워서 갔고 요번에도 꼭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완전히 그 유엔 제재 문제하고 네. 미국의 대북 제재 바로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정부도 참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정부는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네. 금년도 정제유 50만 톤을 북한에 공급할 수 있으냐, 네. 50만 배럴, 네. 6만 톤을 공급할 수 있으니 네. 연초니까 지금 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하는데 북한이 밉살스러운 게 만경봉호 92호가 이게 9,700톤, 만 톤짜리 배고 네. 항속거리가 아마 10,000km까지 될 겁니다. 엄청 멀리 갈 수 있군요. 10,000km 정도 갈 수 있는 배가 기껏해서 원산에서 동해 왔으면 네. 아무리 공해상 돌아왔다 하더라도 500k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500km, 10,000km 가는 배가
500km 와가지고 기름 없다 그러면 그거 기분 좋겠습니까? 네. 기름을 거의 안 넣고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그래서요, 저희가 북한이 넣어달라는, 채워달라는 기름, 한 가지 전제를 달았습니다. 가득 채웠을 경우에 도대체 어느 정도 기름이 들어가는지, 지금 9,700톤급이라 그랬는데, 10,000톤 가까이 된다 그랬잖아요. 양을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치긴 하지만요, 연료 탱크 용량을 감안했을 때, 추정치입니다. 이 동급 선박의 연료 탱크 양을 조사를 해봤더니 약 700에서 800톤 정도가 기름이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엔의 대북 정유 공급 제한량이 1년에 6만 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제한을 할 수 있는 6만 톤 이하 그 전체 양의 1.3%를 내일 한 번에 넣어주는 그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비교를 더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금강산 문화 이 행사 물론 취소됐지만 이때 당시에 우리 정부에서 기름과 이 전기 공급을 위해서 가져가려고 했던 기름의 양이 1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경봉 92호에 들어가는 기름이 700에서 800톤이다. 엄청난 양의 기름을 넣고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안 넣어주기도 뭐하고 넣어주기도 뭐하고 적절한 양은 어느 정도 넣어줘서 보내야 되는 건가요? 글쎄 오늘 뭐 이렇게 방송에서 이게 방송하다 보니까 뭐 카톡이나 문자로 좀 넣어달라고 통일부에 뭐 전화를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요청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물론 네. 뭐 다른 생각도 하는 분이 다양한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땐 아마 한 700톤을 다 넣어줬다 그러면 북한은 그걸 가지고 와서 블라디보스톡을 아마 몇 차례 정도는 왔다 갔다 하도록 소비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그 응원단이나 이런 데 앞으로 이제 화장품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주면 그것이 무슨 정권에 유리하고 안 유리하고를 떠나서 네. 북한의 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상류주의라고 하지만 북한이 인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간다면 아하. 그 정도 비용은 투자해도 저는 괜찮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왕 주는 거 저거 말고도 되게 더 큰 것들을 많이 지금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거 하나 가지고선 또 인상 구기고 좀 그렇게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아니 않을까? 뭐 아닙니까? 식량도 좋고 네. 뭐 화장품도 좋고 좋습니다만 구태여 유엔 제재하고 네. 미국의 단독 제재를 위반해서 미국을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죠. 그런 부분도 또 있군요. 네, 그러니까 굳이 대북 제재, 유엔 제재까지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부분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름이라는 게 우리는 워낙 흔하니까 네. 그 어떤 중요성이랄까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도 이런 부분을 잘 인식을 못 하는데 북한은요 사실 기름이 거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본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추정한 대로 700톤 전부를 가득 채우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거의 출발하는 단계에서 출발해서 북한까지 갈 수 있는 약간 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정도 네. 이 정도까지의 어떤 그걸 계산을 해서 아마 미국과 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요. 평창 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오는 자 9일이죠. 오늘 9일에 이제 오게 될 텐데 박람 이 명단에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냐면요. 지금 응원단 예술단은 배 타고 왔지 않습니까? 김영남 위원장은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남한으로 내려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땅길, 바닷길, 하늘길 모두 이용해서 남북교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셈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경봉 92호 원산항에서 지금 묵호항까지 돌아 왔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오이사 조치를 위반하는 셈인데 우리 남한 정부가 스스로 깨도록 북한이 이렇게 만경봉 92호를 보냈죠. 그런데 이번에 김영남 위원장이 타고 오게 되는 비행기 고려항공 미국의 이 제재 대상이 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서울까지 온다. 그럼 미국의 대북 제재를 또 위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독자 제재뿐만 아니고 유엔의 대북 제재까지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김영남뿐만 아니라 이제 김여정이 그 고려항공을 타고 만약에 평양에서 하늘길로 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의 제재까지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근데 그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것은
고려항공을 타고 온다는 어떤 북한의 통보는 아직 없었습니다. 지금 북한이 뭐 여러 가지를 기습 통보합니다. 현송월이 온다고 그랬다가 못 오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만경봉호를 갑자기 보낸다고 한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기습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서 고려항공으로 올지 아니면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올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냥 9일날 일단 간다까지만 나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고려항공으로 만약에 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곤란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이런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육로로 평양에서 서울까지 쉬지 않고 달려와도 일단 4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서울로 도착한 뒤에 KTX를 갈아타고 강릉까지 또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김영남 위원장이 나이가 90인데 이 90 나이의 노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여정이어서 좀 제안을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가겠다라고 해도 우리 정부가 거절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네,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네. 정상 외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을 갖다가 10여일 동안 해도 끝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안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정보 실장님은 이거는 좀 그렇다. 너무 배려를 하는 거지. 사실 뭐 아프리카까지 가서 외교하는 사람이 강릉 그거 못 가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해가 네, 되네요. 내일 저녁에 개성까지 내려와서 쉬고 전남산 여관에서 자고 그럼 네. 2시간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 서울까지 오는데 뭐 1시간 정도면 충분하고 여기서 그렇군요. KTX 타면 뭐 1시간, 2시간도 안 걸려서 가기 때문에 네. 저건 너무 좀 이렇게 염려가 좀 큰 것 같고 네. 이제 우리 김종봉 교수님 말씀대로 김영남은 뭐 빵빵하기 때문에 건강에 네.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걱정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8, 90대 어르신들이 들으면 제 얘기에 굉장히 화를 내실 수도 있겠어요. 다들 정정하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려항공을 이용해서 넘어오게 될지 북한은 일단 여러 가지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소정석 국장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 내의 분위기. 지금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알아보시겠습니다.